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도의원 선거에서는 또 정치 신예들이 많이 대거 등장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JIBS 유튜브 기획으로 여러분에게 또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2022 선거 쾌담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주시 지역 선거구 가운데 일도 이동갑 지역구에 강민숙 출마 예정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직접 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강민숙 도의원이고요. 지금 이제 일도이동 갑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상반기 때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네.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고 최근에 그 남북교류 및 협력 그 지원 특위위원회 네.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원 모임의 연구 모임이 있어요. 네, 그 연구 네. 모임에 제주문화누리 포럼이라는 네. 거기 대표를 맡고 상반기 때 이제 문광위에서 했던 내용들을 정책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네. 지금 의정활동하시면서 방금 얘기하셨던 네. 제주도의회 제주문화누리포럼 대표 네.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이에요? 그 지금 그 포괄적인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 예를 들면은요, 마을 공동체 미디어 사업을 지금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네. 것들을 최근까지 간담회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4.3 유적지 보존에 대한 내용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4.3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해결들이 지금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데 네. 유적지 보존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아미산이나 가늠사 일대에 그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그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지난 이제 6.13 지방선거 때는 네. 이제 비례대표로 입상을 하셨고 이번에 이제 일도 이동갑 출마 예정자로 지금 현역 의원이신 박호영 의원과 함께 네. 이제 또 공천 싸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부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제가 실제로는요, 그 열린우리당에서 2004년에 입당을 해서 여지껏 이제 건 20년 동안 당 활동을 했었고요. 네. 실제로 2012년도에 우리 일도이동에 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때 네. 이미 제가 그 지역구로 출마를 했습니다. 했었던 그렇군요. 경험도 있고. 네. 뭐 뭔가 자신감이 느껴지시는데요. 일단 평소에 늘 하던 대로 네. 이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나중에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난 이제 지방선거입니다. 바로 이제 제11대 제주도 의회에서 입성을 하셨고, 지난 의정활동에 이제 성과들 여러 가지 있으실 거예요. 좀 주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쨌든 정치의 계기가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사람 사는 세상 같이 역할을 하고 싶었고 대통령님이 서거 이후에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 이어가고 싶은 게 저희 정치의 계기가 돼 있고 그 출마의 동기가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한 가정의 주부이고 엄마이고 그리고 한 동네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생활 정치화 시켜서 그 생활의 공동체 의식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갖고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막 성과라고 얘기할 수는 뭐 성과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 일도 이동이 온도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 재생 사업을 최근 했어요.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을 이루었고 그 후에도 일도 이동 온도심은 한 10년 간격, 10년여 동안 도시 재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산모로가 도시 재생이 지금 이루어져 있고 그의 사후 관리가 또 필요합니다. 사후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을 제가 최근에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을 했어요. 제정을 해서 그 완성도를 더 높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온도심을 도시 재생화하는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 그 도시 재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이제 공모 작업을 합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종모에 선정이 되고 예산을 이렇게 지원받아서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일도 이동에는 그 노인층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어르신의 수에 비해서는 그 경로당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 이제 그 경로당을 설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지역 주민들과 애를 써서 이제 곧
올해 한 10월 경쯤면 이제 저기 동부 경로당이라고 가칭 동부 경로당이 이제 설립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한 곳은 더 있어줘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재선에 당선이 되면 네. 또 추가로 이어서 네. 경로당을 또 설립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하셨고, 네. 하지만 또 지난 4년 돌이켜 보면 또 나름 또 네.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아쉬운 점은 또 어떤 게 있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생활 정치를 목전에 두고 네. 그 저희 슬로건이 현장에 답이 있다. 음. 그리고 시민의 소리를 기울이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을 공동체 발전과 제주도의 발전 그리고 생활 정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자 4년 동안에 네. 많이 노력도 했고 많이 발로 뛰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도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네. 다시 제가 재도전을 해서 네, 이런 네. 것들을 더 차곡차곡 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결심을 하시게 된 계기도 네. 되신 거군요. 네. 그래요. 앞서서도 이제 그 일도 이동 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뭐 경로당 네. 얘기도 하셨는데 이 지역의 현안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최우선적으로 지금 해결해야 될 게 어떤 거 있어요? 지금 지역의 최우선적인 현안은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도시 재생에 대한 완성도를 네. 높이는 거 그거과 또 지금 지중화 사업이 그 실질적으로 그 일도 이동의 지중화 사업을 하려면은 그 어떤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도정과 한전이 5대5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전에서는 그 도시 재생의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정을 12월에 지정을 하고 우리 도에서는 9월에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거나 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전에서 지정을 해준 곳이 예산이 탑재가 안 되든지 또 예산이 탑재됐는데 한전에서가 순위가 정하지 않는 이런 그런 과정 속에서 일도 이동이 굉장히 많이 그 미관과 여러 안전에도 이렇게 노출이 돼 있는데 불구하고 선정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네, 네. 제가 이번에 이제 11대 5에 입성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한전하고의 그 순위를 올려놓고 그 예산은 추경으로 받아서 지금 올해부터는 진행을 할 것이고요. 또 그 외에도 그 전선줄이 굉장히 2층집 이렇게 걸려져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그런 부분, 위험하겠네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바람이 불 때나 이럴 때는 이게 전선줄이 흔들리거나 창문에 와닿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이제 우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도시 재생과 또 지중화 사업에도 네, 중점적으로 네. 또 지금 말씀해 주셨고 이외에 혹시 또 다른 구상은 그리고 있으세요? 지금 우리 신산공원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신산공원 하면 그 환경적인 공간도 있고 건강에 대한 공간도 있고 지금 신산공원 주변에 영상문화원과 자연사 박물관과 네. 삼성열과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벨트화할 수 있는 작업. 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또 가끔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공원을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힐링의 공간을 제대로 네. 만들고 싶은 게 또 저희 꿈이고 꿈이시군요. 의지입니다. 네. 그 사업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 네. 이렇게 이제 유권자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는 힐링 네. 사업도 추진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우리 감민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또 평소에 뭐 취미를 하신다든지 좀 힐링을 하시는지 좀 바쁘게 생활하시잖아요. 그런 시간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희 취미는 취미가 없는 게 취미인데요. 네. 저는 많이 걷습니다. 아, 주로 걸으세요? 이제 사라봉 네. 우리 또 지역이 사라봉 건입동에 지역을 두고 있지만 네.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20분 정도면 가거든요. 그렇기 가깝게 때문에 계시군요. 주로 많이 사라봉을 많이 이용하고 네. 또 거기 가면 또 이제 사라봉에 오신 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많으세요. 많으시니까요. 거기는 또 이제 우리 일도이동분만 계시는 게 아니고 각처에서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또 그분들이 또 이제 자기네 지역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최근에 사라봉에 그 이제 거기 가는 길에 보면 벤츠들이 놓여 있는데 그 놓인 벤츠마다 이제 흙이 파져 있어요. 그럼 어르신네들 우리는 한꺼번에 내려갈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네. 이 벤츠에서 공간 쉬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 파여 있는 흙이 있어서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기를 이제 평탄하게 평탄하게 하는? 만들어 주는 거. 그리고 지금 그
도로 이제 인도가 많이 오래 한 30년 된 인도라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 말로는.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이제 뒤집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르신들이 인도로 다니시는 게 아니고 차도로 다니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건입동 동장님하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고요. 예, 얘기해서 취미생활이나 이렇게 또 하시면서도 예사로 보질 않으시는군요. 네. 걸으시면서도 꼼꼼히 살피시는 그런 모습이신데. 다니다 보면 다 민원이 보이시는군요. 또 민원을 해주세요. 이게 우연히 이제 정류장 경유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또 네. 정류장에 표시 있는 내용들이 문해관에 예를 들면 시작 도착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빨간 글로 한 줄 화살표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그 앞에 가게 하시는 어르신이 맨날 와서 자기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몇 시에 출발하고 몇 시에 도착하냐. 네. 당신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거기를 출발과 도착 시간을 적어서 다시 판넬을 만들어 달라. 표시편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네. 뭐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드리고. 하시는군요. 아, 그래서 네. 어쨌든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과 시민 속에서 삽니다. 아, 네. 자, 이런 점이 또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예. 우리 유권자들에게 자신만의 예. 그런 장점, 그러면서 하고 싶은 예. 이야기까지 마무리 말씀까지 쫙 부탁드릴게요. 예, 그게 좀 저희 장점이라 그러면 이렇게 그 주민들 얘기에 귀 기울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섬세함과 또 이거에 대한 추진력, 네. 강한 추진력이 저희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저한테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요망진 민숙이라고.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어쩌면 그게 또 인정받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또 다른 후보님들하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금 저가 지금 추구하는 우리 도민들의 삶과 우리 일도이동의 삶을 잘 사는 동네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저희 신념과 초심을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 동네에 잘 사는 동네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맛 나는 제주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2022 선거회담 오늘은요. 네, 일도 이동갑 지역구에 출마 예정자로서 출사표를 던지신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숙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